지난 15일 전국 17개 시도에서 체육회장 선거가 실시됐습니다. 이번 시도체육회장 선거는 2020년 지방체육회장 선거가 의무 위탁 대상으로 변경된 후 선관위에서 처음으로 관리한 선거입니다. 내년 4월 5일 실시하는 재보궐선거는 12월 14일 현재 총 6건입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6일부터 전주시 을선거구 국회의원 재선거의 예비 후보자 등록이, 8일부터는 울산시 교육감 선거의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예비 후보자 등록을 마친 예비 후보자는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내년 3월 8일 실시하는 농협조합장 선거와 산림조합장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공무원이나 조합의 임직원 등은 12월 2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합니다. 수협조합장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서는 2023년 1월 19일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TV 뉴스입니다. 지난 15일 2022년 시도체육회장 선거가 전국에서 실시됐는데, 이번 시도체육회장 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처음으로 선거 사무를 위탁받아 관리한 선거입니다. 전국 17개 시도 약 7,000명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시도체육회장 선거 결과를 전해드립니다. 지난 15일 전국 17개 시도에서 2022년 시도체육회장 선거가 실시됐습니다. 이번 시도체육회장 선거는 2020년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지방체육회장 선거가 의무 위탁 대상으로 변경된 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처음으로 관리하는 선거입니다. 15일 실시한 투표는 선거일 후보자 소견 발표 후 같은 장소에서 현장 투표로 실시됐는데, 투표 시간은 오후 1시부터 5시 범위 내에서 각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와 지방체육회가 협의해 정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체육회장 선거 당선인을 살펴보면 서울 강태선, 부산 장인화, 대구 박영기, 인천 이규생, 광주 전갑수, 대전 이승찬, 울산 김철욱, 세종 오영철, 경기 이원성, 강원 양희구, 충북 윤현우, 충남 김영범, 전북 정강선, 전남 송진호, 경북 김점두, 경남 김오영, 제주 송승천입니다. 이번에 뽑힌 당선인은 대한체육회 인준후 2023년 정기총회일부터 4년간 시도체육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게 됩니다. 한편 당선인 정보, 투표율, 개표 결과 등 자세한 내용은 2022년 지방체육회장 선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년 4월 5일에 재보궐선거가 실시됩니다. 지난 6일부터 전주시 을선거구 국회의원 재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됐는데, 관련 내용 자세히 알아봅니다. 내년 4월 5일 실시하는 재보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2023년 4월 5일 실시하는 재보궐선거는 12월 14일 현재 모두 6건입니다. 재보궐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된 선거구는 교육감 선거 울산광역시 1건, 국회의원 선거 전라북도 전주시 을선거구 1건, 시도의회의원 선거 경상북도 구미시 제4선거구 1건, 구시군 의회의원 선거 울산광역시 남구 나선거구, 전라북도 군산시 나선거구, 경상북도 포항시 나선거구 등 3건입니다. 12월 6일부터 국회의원 선거, 12월 8일부터 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고, 12월 23일부터는 시도의원, 구시의원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됩니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 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 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후보자 기탁금의 20%에 해당하는 기탁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마친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으며,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말 또는 전화를 이용한 지지호소,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2023년 4월 5일 실시하는 재보궐선거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년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이나 조합의 임직원 등은 그 직을 사직해야 합니다. 농협과 산림조합장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서는 12월 20일까지, 수협조합장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서는 2023년 1월 19일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하는데,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내년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에서 후보자가 되려는 공무원과 조합의 임직원 등은 농협과 산림조합은 올해 12월 20일까지, 수협은 내년 1월 19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농협과 산림조합은 공무원,
해당 조합의 상임이사 직원, 다른 조합의 조합장이나 직원 등은 조합장 임기 만료일 전 90일인 2022년 12월 2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고, 수협은 공무원, 해당 조합의 상임이사, 상임감사, 직원, 다른 조합의 상근 임직원 등은 조합장 임기 만료일 전 60일인 2023년 1월 19일까지 그 직을 사직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조합의 비상임이사나 비상임감사 등은 후보자 등록일 전일까지 그 직을 사직하면 됩니다. 이 경우 후보자 등록일은 실제 후보자로 등록한 날을 의미하기 때문에 2023년 2월 21일에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은 2월 20일까지 사직해야 합니다. 사직 시점은 조합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사직원이 접수된 때로 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별로 정관이나 규약 등에서 조합장 선거 사직 대상자와 사직 기한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면서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이나 조합의 임직원 등은 해당 조합의 정관이나 규약 등을 반드시 확인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위탁선거법을 위반해 법원의 판결을 받았다는 소식을 종종 접할 수 있습니다. 어떤 행위가 법에 위반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 계실 텐데요. 그래서 그들에겐 무슨 일이에서는 다양한 위탁선거법 위반 사례를 알아보고 후보자와 유권자들이 유의해야 할 점을 살펴봅니다. 오늘은 조합장의 추기 부의금품 제공 제한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 전해드립니다. 1998년경부터 비농업협동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한 A씨. A씨는 2019년 실시한 제2회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에서도 비농업협동조합의 조합장으로 당선됐습니다. 그런데 이 A씨가 조합장으로 재임하는 중에 조합원들의 장례식에 조합 경비로 근조 조향 세트를 제공하면서 자신의 직명과 성명을 밝혀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조사 결과 A씨는 2016년 1월 조합원 C씨의 모친상에 비조합의 경비로 시가 14,000원 상당의 근조 조향 세트를 제공하면서 조향 세트 하단에 비농업협동조합 조합장 A라고 기재해 조합의 경비임을 명기하지 않고 조합의 대표자의 직명과 성명을 밝혔습니다. 이뿐 아니라 A씨는 모두 360회에 걸쳐 조합의 대표자의 직명과 성명을 밝히거나 조합의 경비임을 명기하지 않고 조합원에게 조향 세트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에 1심 재판부는 A씨는 상당 기간 조합의 예산으로 장례식에서 조향 세트를 제공하면서 조합 명의가 아니라 A씨가 지급하는 것처럼 표시했다. 하지만 A씨의 2019년 조합장 선거 득표율에 비추어 그의 범행이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면서 A씨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도 A씨가 현직 조합장의 지위에서 만연히 법규에 위반되는 기부 행위를 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원심의 벌금 70만 원을 확정했습니다. 조합의 경비로 관혼상제 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축의금품이나 부의금품을 제공할 경우에는 조합의 경비임을 명기해 해당 조합의 명의로 해야 하는데요. 만약 해당 조합 대표자의 직명이나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는 위탁선거법에서 기부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했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위탁선거법은 선거의 공정을 위해 조합이 현직 조합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조합장이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관혼상제 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축의 부의금품을 제공하는 것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만큼 관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광주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 봉사단체인 선거와 나눔이 지난 8일 광주 지역 무료 급식단체와 아동 양육시설에 400만 원 상당의 후원 물품을 전달하고 무료 급식 봉사와 환경 미화 등의 나눔 행사를 전개했습니다. 선거와 나눔은 광주시 선관위와 구선관위 직원들로 구성된 봉사단체로 2018년 결성 이후 직원들이 매달 모은 성금으로 불우이웃 연탄 배달, 무료 급식 봉사, 복지시설 후원 등 해마다 꾸준히 사회 공헌 활동을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8일 정당과 함께하는 지역사회 연탄 나눔 봉사 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봉사활동은 충남 선관위 소속 봉사단체인 행복 나눔회 직원과 6개 정당 관계자 20여 명이 함께했는데 충남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의 어려운 이웃이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연탄을 전달했습니다. 충남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봉사활동으로 선관위와 각 정당 간의 유대를 강화할 수 있는 소통의 시간이 마련됐으며
앞으로도 정당과 함께 지역사회에서 소외된 이웃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천안에 거주하고 있는 직장인이자 예비엄마 이유민정입니다. 제가 작년 10월 달에 결혼을 해서 신혼부부로서 즐겁게 지내고 있고요. 현재는 직장 생활을 겸하면서 임신 8개월 차라서 이제 출산 준비를 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저는 의료기기를 생산하는 제조업체에서 8년째 근무 중이고요. 그래서 의료기기를 제조하는 회사에서 지켜야 되는 품질관리 규정을 준수하는 것에 대한 것과 이제 필요시 저희 해외 지사에서 동료들과 소통할 때 통역을 하는 일도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일에 대한 욕심도 많고 일하는 것 자체도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현재 임신 중이다 보니 아무래도 뱃속의 아이가 최대의 관심사인데요. 뱃속의 아이가 커가는 거를 좀 느끼면서 관찰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즐거움을 느끼고 있고 이제 아무래도 임신이 처음이다 보니까 이제 배워야 될 것도 많고 공부해야 될 것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열심히 배워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힘든 건 제가 이제 임신 8개월 차다 보니까 몸이 무거운 상태에서 이제 출퇴근을 하는 것도 조금 힘들기는 해요. 그래서 곧 이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이제 인수인계 준비를 해야 되고 육아휴직이 끝나고 이제 회사에 다시 돌아갔을 때 그때 상황에 대해서도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힘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아이를 무사히 낳아서 건강하게 키우는 게 가장 큰 목표고요.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좀 아빠가 육아휴직을 내는 거에 대해서 좀 어려운 분위기더라고요. 그래서 아이의 부모는 엄마, 아빠 모두이기 때문에 여성, 남성 모두 아이를 위해 육아휴직을 낼 수 있는 분위기가 이루어져서 이제 직장맘들이 조금이라도 좀 무게를 덜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단다. 나에게 선거는 대한민국의 미래다. 안 그래도 요즘에 출산율이 많이 낮아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임신을 한 직장인 여성으로서 왜 여성들이 임신과 출산을 주저를 하고 있는지 요즘에 통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선거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육아 정책이 잘 만들어졌으면 좋겠고 건강한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ETV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